빠름의 나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속도가 너무 느려 속 터져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행정 서비스, 인터넷 속도, 은행 업무 처리 속도, 음식 배달까지 아니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기만 하는 한국에 대체 느긋한 외국인들이 와서 답답하게 느낀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특히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 온 한 외신 기자는 이에 놀라며 한국에 온 본래의 목적을 잊고 한국의 이것에 대해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유독 모든 게 빠른 나라 한국.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나라입니다. 터치 한 번으로 음식이 10분에서 30분이면 집 앞으로 배달되고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나라. 농구 선수 조니 맥도웰은 즐겨 쓰던 CD 플레이어가 고장나서 맡기려고 했는데 며칠은 걸린다고 하자 한국인 통역이 듣고 한국 서비스 센터에 맡기라고 해서 그 다음날 멀쩡히 고쳐진 걸 보고 정말이냐고 놀라하는 걸 인터뷰한 적도 있었죠. 그 덕분에 한국인들은 인터넷이 5초만 느려도 창을 닫고 해외에 나가서 행정 처리를 보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말도 있죠. 웃긴 건 이 문화에 익숙해져서 외국인들도 답답하다며 빨리빨리를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나라에서 유독 느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해외 유명 언론인은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보며 그동안 내가 알던 한국이 맞냐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배워야 한다며 얘기했죠. 왜 그렇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값싼 중국산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에스컬레이터는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한국의 한 에스컬레이터가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길이가 57m로 엄청나게 긴 길이임에도 무려 8년간 사고 한 번 없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바로 대구 도시철도 청라언덕역이었습니다. 이 57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무려 10층 아파트의 높이와 맞먹는다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있으면 아찔한 기분이 들고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단 한 번도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은 한국의 끈질긴 안전에 대한 노력 덕분인데요. 이곳의 직원들은 에스컬레이터의 의무점검 횟수를 훨씬 초과해서 점검을 하고 CCTV도 최신식으로 설치해 항상 지켜보는 등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스컬레이터의 고장 중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기계 결함을 보수하기 위해 직원이 근처 사무실에 항상 상주해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다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건 바로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덕분이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한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외국의 에스컬레이터와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그 속도가 느린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평균 분속 30m, 초속 0.5m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봐야 분속 40m, 초속 0.66m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런던, 홍콩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속 45m, 초속 0.75m이고 모스크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분속 50m, 초속 0.83m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도 이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고 홍콩은 번화가에 있는 센트럴역 같은 경우에는 번잡함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더욱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1.5배나 빠른 수준인 것인데요. 분당 30m와 45m의 차이는 사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는 차이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년 세대분들에게는 분당 5m가 엄청난 차이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반응 속도가 더뎌지는 나이일수록 이 에스컬레이터의 미세한 속도 차이에 따라 사고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이 빠른 것에 비해 유독 에스컬레이터만 느린 것을 이해하지 못하던 외국인들도 이런 사연을 알게 되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속도를 빠르게 해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뛰거나 걸을 필요를 없애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CNN의 간판 앵커인 리차드 퀘스트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를 경험하고 방송에 내보내기까지 했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들렀었다.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열심히 즐겼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도 만나 한국의 DNA를 고스란히 느끼고 왔다. 그런데 나는 한국이 여전히 독특하고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걸 느끼게 된 계기는 굉장히 사소했다. 경복궁을 취재하러 간 어느 날 나는 유난히 에스컬레이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이 아니던가? 왜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놨을까? 심지어 한국인들도 답답했는지 한 줄로 서고 왼쪽에는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도 답답했을 텐데 왜 개선하려 들지 않는 거지? 싶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알아봤다. 그 답변은 너무나 놀라웠다. 한국 에스컬레이터의 느린 속도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장치였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이면 당연히 수송량은 높아지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전까지 당연히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은 역시 내 예상을 빗나가는 나라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내 고향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처럼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들을 해놔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으로는 한국처럼 하는 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었다. 왜냐하면 소수들에게 다수가 맞춰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빠름 DNA가 몸에 탑재된 한국인들 아니던가. 그런 그들이 약자를 위해 양보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심장이 뜨겁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렇듯 빠름과 느림의 조화가 어우러진 나라였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진면목을 직접 겪어보길 바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충격받았다며 댓글을 남겼는데요. 맞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편리하긴 해도 한편으로는 엄청 위험한 양날의 검이에요. 한국을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어요. 나도 어렸을 적 다리를 다쳐 목발을 잠깐 짚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생소했던 것이 에스컬레이터였어. 그때서야 노인분들에게는 에스컬레이터의 존재가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한국은 역시나 배려의 나라군요. 아니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나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곧 나이가 들면 비슷한 상황을 겪을 테니까요. 한때 서울시는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국립기술품질원에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기술품질원은 단호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올릴 수 없고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CNN 앵커 리차드 퀘스트가 오해했듯 한국은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이면 전기가 소모될까봐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력이 그리 허술하진 않죠. 다만 한국은 그 본질에 집중한 것입니다. 사실 에스컬레이터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더 많이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노인이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인이나 아이들이 속도가 빨라서 타지를 못한다면 본질에서 무척이나 벗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도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해도 한국인들은 불평불만은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